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밥 한 그릇 말아먹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젯밤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11시 넘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난 원래 하루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리거든. 24시간 주기로 올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정확히 26시간이지. 뭔 말이냐면은 정확히 만 1일이 지나면은 그때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주기는 24시간이 딱 떨어질 일은 거의 없지. 26시간 혹은 28시간 주기로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후 11시 반 정도가 됐을 때 딱 1일이 지난 거야.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어둡네 새벽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다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오후 5시가 된 거야. 황노문 교수님이 전화 주시더라고. 9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무려 9분 동안. 9분 동안. 9분 동안 뭔 얘기를 했냐면은, 김건우 님이시죠? 이런 식으로 황노문 교수님 특유의 어투로 말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요건 요거 이건 이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길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완된 집중이란 개념이 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수근수근 거렸지. 저 새끼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대체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이 여울이 뭐야? 여름방학 동안 개같이 슬럼프만 겪다가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때였으니까 벌써 13년 전이네. 나는 꿈에도 스카이는 못 갈 줄 알았다라는 조나모가 펴낸 책을 봤습니다. 이제 조나모 얘기만 하네. 내 맘이지 뭐. 그 책을 보니까 반에서 3등에서 20등 사이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낸 희망 편지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지. 그냥 재밌게 후루룩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이제 보니까 조나모랑 개인이 지은 책이 아니라 스터디코드 공법 연구소라는 법인에서 지은 책인 거야.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래서 서보영 코치도 알게 되고 조나모 코치도 알게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2 겨울방학 때쯤에 스터디코드 기본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몇십만 원 했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공법 강의를 20강을 다 들었어. 공법을 강의로 가르칩니다. 거기는 20강짜리 3.0 기준이지. 3.0 공법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워크북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 숙제를 다 담아둔단 말이야. 어떤 숙제를 했냐면 일단 인생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나 자신의 절대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게 해. MOS 시트라고 하지. Make one sentence.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네 인생의 행복을. 그걸 절대 가치라고 하거든. 대충 정하고 직업을 3개 정합니다. 절대 가치랑 연결되는 직업을 3개 정합니다. 그리고 한 직업당 대학 전공을 3개 정해서 총 9개의 대학 전공에 갈 수 있는 전략 같은 걸 입학처에 문의해가지고 전략을 총 5개로 정리를 합니다. 종합, 내신, 수능, 논술, 비교과 이런 식으로. 그때는 학종이 없었으니까 비교과의 비중이 적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냐, 그걸 토대로 80% 완성된 베스트 플랜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신, 수능, 논술에 거기서 말하는 절대량, 그거를 자기만의 인생 기도를 바탕으로 100%로 수정을 합니다. 그걸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럼 베스트 플랜이란 게 뭐냐? 결국 스터디 코드는 굉장히 치밀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베스트 플랜대로 레드트리라는 걸 그렸습니다. 지금은 레드트리도 완벽하게 마스터했지만
그때 당시에 대체 이걸 왜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는 거야? 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끝도 없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받고 그랬었던 건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공법 강의 20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이라고 하지, 인생 지도도 있고 베스트 플랜도 있고 레드트리도 있고, 레드트리를 그리기 위한 시스템 카드도 들어있는 그런 워크북에 빈칸을 막 채웁니다. 난 그때는 개 병신같이 엉망으로 채웠지. 그냥 시킨 대로만 했으니까. 그리고 코칭을 받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찰칵 찍어가지고 그거를 코칭 받는, 지금 황몽 교수님이랑 비슷하지. 그걸 매니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스터디 코드 공부 자체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3.0 기준으로 생각해도 정말 특이하면서 완벽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그걸 소화해내지 못한 거야. 그때 난 무언가를 깨달은 거야. 어떤 공부법도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공법도 제가 소화해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20강의 공법 강의를 다 들었으니까 질은 수정이 됐잖아. 물론 다 날아가 버렸지만. 근데 양은 내가 채워야 했다는 걸, 죄송합니다. 양은 내가 채워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터디 코드에만 매달렸었던 것 같아. 삼수할 때까지. 그래서 지방 2년제로 왔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무지공하진 않아. 그건 중은 내 미친놈이지. 다른 스터디 코드 안티더라고 내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지. 난 스터디 코드 안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원도 아닙니다. 그냥 중도에 서 있는 이미 멀어져 버린 사람인 거야. 이미 라이프 코드 커뮤니티에서는 쫓아내버린 사람이지. 정말 짜증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뭐 어찌됐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는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란 말이야. 스터디 코드 조라모가 이런 말 했거든. 119라는 숫자를 말했어. IQ 119 이런 말이 아니라 119가 하나의 세계가 독립된 숫자입니다. 100명이 스터디 코드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중 지속에 실천하는 건, 그러니까 완벽한 진로 지속에 실천하는 건 10명뿐이다. 90명은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 10명 중 9명은 무조건 스카이를 간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그게 광고인지 마케팅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10명 중 9명이 스카이 간다는 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 근데 100명 중 90명이 떨어져 나가고 10명만 살아남은 공법을 유료로 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있어. 이건 사업이잖아. 스터디코드는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법인이잖아. 법인인데 사업 회사잖아, 회사. 당연히 이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강의 유료로 팔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랄까, 난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런 사업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아무도 협박 안 했잖아. 그냥 쪼라면 본인의 욕망 때문에 사업을 한 거잖아. 그런데 왜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사업을 그렇게 반복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악플을 6, 7년 달았습니다. 자꾸 삭제하고 무시하고 하길래 나는 그래서 어쩔 거냐는 듯이 마치 야가미 라이터처럼 상대가 도발하면 나는 더 큰 도발을 하는 최악의 강수를 둔 거지. 그걸 고소당할 뻔했는데 지금은 조남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거지. 여기까지.